먼저 볼 거는 해외 뉴스부터 봐야 되겠죠. 일단 나스닥이랑 첫 번째 해외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이랑 S&P 500을 한번 보면 거의 뭐 그냥 약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0.06% 정도 내렸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S&P 500도 0.06% 같이 맞췄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같이 맞췄는가 보다. 야, 오늘은 마이너스 0.06%만 내리는 거다. 약속한 거 아닐까? 야, 마이너스 0.07을 되면 안 된다. 진짜 잘 조절해라. 마이너스 0.06%만 내려야 된다 오늘. 딱 맞춘 것 같아 오늘. 그래서 약보합으로 끝났다. 그 다음에 해외 뉴스를 먼저 봅시다. 해외 뉴스 보는 게 좋나요? 해외 뉴스를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는 김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매일 아침마다 뭐 한 30분 투자해서 정리만 해놓는데, 해외 뉴스도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일단 첫 번째 해외 뉴스는 이제 유가 관련된 거죠. WTI가 조금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 트럼프가 이란이 사형 집행 중단을 존중한다, 또는 시위대에게 어떤 무력 진압 같은 거를 너희가 안 하는 거를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갑자기 화해 무드가 생기면서 유가가 뛰고 있다가 급락을 좀 맞은 느낌입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되다가도 또 전쟁 분위기가 생기면 금방 유가가 또 올라가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투자를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는 우리가 투자를 따로 안 하니까 일단 뭐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AI 열풍에 돈 쓸어 담는 TSMC가 4분기가 매출이 어떻게 됐죠? 역대급을 찍었죠. 역대급을 찍음으로써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이제 곧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냥 100% 확정이죠. 100% 확정이니까 지금 선 반영해서 미리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ASML 같은 반도체 첨단 장비 회사들 또는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TSMC가 이제 실적 4분기 실적의 상승의 출발점을, 시작점을 알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 같은 애들이, 금융주들 또는 증권 애들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애들은 올랐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또 내렸어요.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우리가 봤었죠. 트럼프가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상한제를 걸겠다라는 정책을 내비치면서 금융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사실 뭐 그게 정책이 진짜로 될까, 그거는 확률이 낮은데, 일단 트럼프가 서민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챙기려고 하는 것 같죠. 나는 서민들의 편이다 라는 거를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음 선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금융주 할 거면 사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확실히 좋은 기회는 될 것 같다.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설치 대수가 지금 16,000대 정도가 됐다는 거죠. 2025년도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죠. 16,000대라고 하면 아직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의 가속화란 뜻이죠. 대량 생산의 가속화로 인해서 글로벌 휴머노이드가 16,000대가 지금 설치가 됐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사실은 2025년도가 아니에요.
여기 2027년도, 2026년도 이런 예측 자료를 보면 10만 대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까지 휴머노이드가 16,000대밖에 안 됐는데 이제 2년 만에 3년 만에 갑자기 4배, 5배가 설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은 사실은 이제 거의 됐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관련돼서 산업용 휴머노이드가 설치가 좀 많이 되면 뭐 앞으로는 우리 소비자가 쓸만한 청소용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가정에서 쓸만한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좀 충격적이야.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일단 테슬라가 5등이에요. 4.7%로 지금 휴머노이드 점유율에 테슬라가 4.7%인데 나머지 4개 기업이 어딜까요? 국가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은 중국이 지금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지금 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죠. 아지 로봇이라든지 아지 로봇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유니트리가 2등이고 그 다음에 유비테크가 3등이고 그 다음 얘는 뭐더라? 얘는 러지였나? 러지 맞을 거예요. 러지가 한 4.9%, 5% 정도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휴머노이드를 잘하고 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일단은 지금 현 상황은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이 여기에서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뭐 앞으로 나올 휴머노이드들은 다 중국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일단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027년, 2028년으로 갈수록 제조 원가가 좀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또 기자분이 또 번역을 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전 세계 80%가 여기 휴머노이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휴머노이드의 전 세계 80%가 중국산이다. 카페나 공장을 휩쓴 중국 기업들 독주하고 있다 라고 또 그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산업 접근권을 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친미 경제 블록을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동맹국이 우리랑 이렇게 좀 잘 지내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협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사를 제가 전문을 안 가져왔지만 다 가져오면 방위산업 쪽에서 특히 강조를 많이 해요. 방위산업 쪽에서 특히 동맹국이랑 어떻게 기술 교환을 한다든지 기술을 사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협력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우주항공 쪽에. 그래서 우주항공도 이제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거니까 우주항공 쪽에서 실체가 있는 기업들 또는 뭐 스페이스X랑 어떤 커넥션이 좀 있을 만한 기업들을 골라서 미리 공부를 해두고 우리가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오늘자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관세 매기겠다 라고 또 해버렸어요. 그만큼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린란드 안에는 북극 항로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히토류도 달려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달려있으니까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거죠. 절대 포기 안 한다. 근데 미국 안에서도 사실은 미국 정치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요. 그러니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정치권 안에서도 공화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들이 꽤 많거든요. 공화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건 트럼프가 이거를 어떤 군사적 개입을 바로 해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그린란드를 먹고 싶다고 천명을 하긴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2, 3년 뒤에 5년 뒤에도 불거진다면 북극 항로 관련해서는 관련주들이 또 한번 크게 갈 수 있겠죠. 그만큼 그 길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외 뉴스, 좀 중요한 뉴스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뉴스들을 한번 보면, 중국이 아니고 국내 뉴스죠. 국내 뉴스들을 한번 보면 한국 업체와 헤어진 포드. 포드가 얼마 전에 누구랑 헤어졌죠? 누구 뒤통수를 까버렸죠? 뒤통수를 깠다고 하면 좀 그런가? 우리나라 입장이니까 맞죠? 뒤통수를 깠다기보다는 누구랑 계약 해지를 했죠? LG 엔솔이랑 계약 해지를 하면서 LG 엔솔에 엄청난 악재가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중국이랑 손을 잡아버렸어요. 요놈 요것들이. 자이 자석들이. 우리나라 엔솔 뒤통수 때려놓고 중국 쪽이랑 바로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일부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배터리 납품과 관련해서 BYD랑 협상 중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ESS 관련돼서는 CATL이랑 지금 협상 중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BYD랑 하고 ESS 쪽으로는 CATL이랑 하겠다. 아직 완벽하게 하겠다는 아니지만 협상 중이다라는 건 거의 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다만 트럼프 정부의 반발은 변수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번에 이해가 되죠. 트럼프는 중국 공급망을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중국 공급망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령까지 만들어냈는데, 그 법령이 있는 채로 포드가 지금 중국이랑 손을 잡겠다라는 건 굉장히 악수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맞죠? 굉장히 악수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포드는 이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굳이 중국이랑 손을 잡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뭔가 포드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뭐가 있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포드 절대 안 살 거야. 포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지 않을까. 이제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얼마 전에 투표를 한번 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신규 원전 찬성이 54%나 나와버렸어요. 여론조사를 했죠. 요거 54%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모른다로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 포함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민주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54%나 여기에 찬성을 한다는 건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죠. 무조건 이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전력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재생에너지도 하고 그 간헐성을 채워주기 위해서 원전 신규 건설이 꼭꼭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글로벌에서 지금 다 흐름을 타고 있죠. 그래서 1년, 2년, 3년 뒤에는 SMR 테마가 솔직히 아주 크게 한번 갈 것 같아요. SMR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테마이기 때문에 솔직히 템베거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은 대체제가 없거든요. 약간 우리나라의 조선 같은 거예요. 원전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사들 있죠. 대체가 안 되는 것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고 있나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많이 올라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SMR 관련해서도 뭐 악재라든지 또 단기적인 악재라든지 아니면 소식이 없으면 또 주가가 내려오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현대건설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는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들어서 가장 중요한 탑3 테마 중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부도 입장을 이제 바꿨죠. 원전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는 없는 느낌. 악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악재가 뭐냐면 원전이 터지는 거. 원전이 뭐 어디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원전이 한번 이상한 일이 돼가지고 한번 터지는 거예요. 저번에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처럼 한번 터지면 큰 악재겠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사람들 막 겁먹고 원전주 다 팔아버릴 때 그때 우리는 막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닌 이상 이제는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정도로 좋다. 테마가 아주 좋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력기기 테마에서 가져온 뉴스인데 없어서 못 파는 대체 불가 한국 제품들 미국도 꼼짝 못한다. 그게 이제 가비된 K 변압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한화생명은 세계로 향한다. AI로 금융의 미래를 설계하고 금융의 심장부에서 경쟁하며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고 상생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며 성과로 증명한 우리의 글로벌 도전. 대한민국 금융은 우리가 지킨다. 한화생명. 변했네. 그럴 리가 없지. 삼형이 아셉틱 기술인데. 그대로인데? 뭐 티야? 나 T야. 스페셜티. 아 진짜 짜증나. 안 깨져? 이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야. 보통 티가 아니다. 스페셜티다. 삼양그룹의 스페셜티. 삼양.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도 계속 올라가죠. 얼마 전부터 또 변압기 섹터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불붙은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경쟁이 시작이 됐다. 하나금융그룹이 이렇게 BNK라든지 IM금융 같은 애들, IM금융이 이름이 바뀌었죠. 뭐에서 바뀌었죠? 얘들? 이 IM금융이 뭐 3금융, 4금융인 애들이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IM금융이 어디게요?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대구은행이죠. 대구은행이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IM금융, 대구은행 같은 애들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KB, 신한,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을 출범을 공식화한 것은 하나금융이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은행이 1금융 중에 대형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첫 시발점을 알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뉴스가 있었죠. 토큰 증권 STO 법안이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국회에서 STO 법안.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통과됐죠. 이제 이렇게 법안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한번 빵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지금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있을 때 주가가 바로 안 올라가죠. 올라갈 때도 있지만 거의 다 안 올라간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뉴스가 있는 날 그냥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뉴스들이 하나 모여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기간을 두고 모아가다 보면 알아서 크게 빵 올라가는 거죠. 그 시간을 견디는 게 힘들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해운이 국내 첫 선박 관련해서 스타링크를 개통을 했어요. 해운사 선박에 스타링크를 개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 타면서 인터넷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고기잡이 배 한번 타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20대 때 돈 많이 벌려고 고기잡이 배 타는 애들이 있거든요. 진짜 인생을 빡세게 사는 애들은 그 고기잡이 배를 뭐라고 하죠? 원양어선. 맞아. 원양어선이라고 하죠. 원양어선 이제 한번 타볼 만한데? 이렇게 되면 엄마랑 전화할 수 있고 괜찮은데? 인터넷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원양어선도 한번 이제 타볼 만하다. 이렇게 되겠죠.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도 점점 힘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불붙인 추론 AI, 낸드 플래시. 우리가 특강 진행할 때 낸드 플래시는 이렇게 비교적 보자고 했어요? 안 보자고 했어요? 우리가 특강 진행할 때 일반 디램이랑 낸드랑 둘 다 병목이 분명히 올 건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디램이라고 했죠. 낸드보다는. 근데 낸드도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낸드는 병목 현상이 지금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낸드도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병목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메모리 반도체 칩이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특강에서 우리 다 다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딱 제목만 읽자마자 왜 가격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되죠. 오늘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 어디가 폭등했어요? 오늘도 몇 퍼센트 올랐죠? 아시나요?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 지금 마이크론 차트인데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도 올해 9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삼성전자 차트랑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마이크론이 7%나 올라버렸어요. 그 이후로 보자면 마이크론 이사가 얘를 지금 가격대에 엄청난 주식을 주워 담았어요.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공시에서 밝혀졌나? 그렇게 되면서 마이크론의 이사가 자기 주식을 이렇게 담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가격도 싸다는 거죠.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싸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관련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쓸어담고 있는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쓸어담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계속 올라갈지 말지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또는 디램 관련해서 뭐 솔직히 악재가 없다. 제가 아무리 봐도 악재는 없다. 언제 올라갈지가 그냥 그거지 악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애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내랑 국외랑 해외랑 뉴스들은 거의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이제 급등한 애들 좀 보면 그다음 뭐 포스코 DX 이런 애들 포스코 DX나 얼마 전에 또 상한가 치고 그다음에 서현 이화 뭐 화신 이런 애들이 거래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이제 로봇 관련돼서 또는 전동화 관련돼서 계속 거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 애들은 계속 잘 가죠. 사실은 뭐 지금 당장에 돈을 버는 애들은 없는데 그냥 뭐랄까요 꿈을 먹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로봇 기업들은 지금 당장에 돈 버는 애들은 없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애들은 또 올랐죠. 원전 관련해서는 방금 뉴스를 봤었죠. 우리 정부가 원전을 이제 불가피하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조로 돌아서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또 100% 들어가긴 좀 그렇죠. 왜냐면 이런 뉴스가 있을지 말지는 모르니까. 저는 솔직히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자리에서 한번 깨지길 크게 바랬는데 하필 또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고가놀이를 한다든지 뭐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들이 좀 올랐습니다. 바이오 섹터들이 리가켄 바이오도 하락하다가 올랐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죠. 변동성이 좀 심했죠. 알테오젠이 이렇게 크게 꼬라박다가 또 크게 올라버렸죠.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뭐죠? 캡처를 제가 해뒀나? 해뒀네요. 그 이유는 알테오젠 대표가 갑자기 갑자기 다음 주에도 바로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갑자기 상승을 했었죠. 이런 얘기 해주면 뭐 당연히 좋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다 같이 올랐어요. 한올 바이오 파마도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 G2G 바이오도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오가노 사이언스도 한 4% 올랐고 그 다음 펩트론도 급락하다가 또 잡아주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해서는 APR이 요거를 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높아서 모아가기는 조금 그렇고 모아가기 할 거면 대충 이까지 와야 돼요. 이까지 와야 돼서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만약에 트레이딩 하고 싶으면 제가 언급했듯이 이런 자리에서 손절 라인 잡고 그냥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알겠죠? 종가 때리고 뭐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 모아가기 컨텐츠를 한번 보면 지금 첫 번째 심텍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있어서 기다리면 되겠죠. 이제 심텍은 우리가 잘 샀으니까.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계속 그냥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 다음 TLB는 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하루에 뭐 4% 5% 올라갈 때도 있고 또 3, 4% 내려올 때도 있고 지금 우리가 기판 관련주는 3개를 담았죠. 심텍 하나, 이수페타시스 하나, TLB 하나 이렇게 담았는데 TLB가 지금 실적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수익률이 지금 여전히 그냥 보합에서 머물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뭐 10%, 7%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TLB만 모았다면 낭패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한 섹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판 애들 딱 미리 공부해뒀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 유진테크랑 테크윙을 새롭게 편입을 했어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뭐 원익 IPS, 테스, 그다음 PSK, 그다음에 유진테크, D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높은데 유진테크는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 유진테크는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 지금 그래도 여기서 굉장히 잘 올라왔거든요. 잘 올라왔는데 이 중간에 왜 선이 그어져 있지? 신경 쓰여. 아닌가? 여러분들도 이 선 보이세요? 이 중간에? 내가 연필로 모니터를 끄었나? 선 안 보이세요? 저만 보이나? 보여요? 신경 쓰여. 거슬려서 라이브 못하겠다. 나 안 해. 이거 진짜 이거 지우개 해도 지금 안 지워지잖아요. 뭐가 지금 여기 하나 걸렸나 봐요. 뭐가. 나 안 해. 나 안 해. 이거 종목 바꿔도 있어요. 계속. PSK 바꿨는데 지금 PSK도 있잖아요. 진짜인데? 진짜라고. 보세요. 유진테크, PSK, 삼성전자. 봐봐, 있잖아. 봐봐. 여기서 사라는 뜻인가?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은데. 나 안 해. 나 안 해. 짱나 갑자기. 그래서 다시 유진테크. 유진테크는 반도체 장비 그래도 대표주고 여기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금 충분히 좋은 가격대예요. 충분히 좋은 가격대고 여기서 일단 10%를 담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양음량을 보여주면 한 20%를 더 들어갈 요 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음량 계속 보여주면 20%더 채워서 30% 채우고 여기서 바로 꼬라박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40%, 50%, 40, 50% 정도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두 번째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이 자리에서 머뭇거리다가 한번 놓치고
살짝 더 2-3% 높은 가격에 일단 진입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일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유진테크 먼저. 유진테크 여기 있죠? 여기서 종가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종가에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이거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하면 더 보기 편하죠?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얘가 유진테크. 지금 유진테크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됐죠? 테크윙 전에 지금 유진테크 화면이에요. 그래서 10% 들어갔고 여기서 횡보하면 20-30% 더 채우고 여기서 한 번 더 급락이 나와준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40% 50% 정도 비중을 태워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테크윙. 테크윙도 이 자리에서 종가 매수가 들어갔어요. 종가 매수 했는데 이제 8시까지 장이 열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0.5%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체크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21선 타고 양음량 계속 보여주면 얘도 한 30% 바로 들어갈 거고 여기서 꼬라박으면 한 40-50% 이 자리에서 들어갈 요양으로 기다려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심텍이나 이수페타시스나 TLB는 채워놓은 게 없어요. 계속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있고 만약에 TLB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 또 30% 정도 나머지 비중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이넴텍을 진입을 했어요. 파이넴텍이 충분히 좋은 자리에 온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 바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죠. 10%만 들어갔어요. 일단 파이넴텍을 10%만 들어갔다는 건 이 자리를 이렇게 선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요 어느 영역에서 뭔가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만 채웠으니까 여기서 양봉이 뜨면 또 바로 10% 또는 20% 더 채울 요양으로 기다려 보는 게 좋겠죠. 더 떨어지면 더 좋죠. 더 떨어지면 여기서 한 번에 40-50%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됐죠?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계속 잡으셔야 돼요. 주주총회가 왜 저기서 하필 비중을 10%만 들어가는지, 왜 저 자리에서는 30%, 40%, 50%를 한 번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를 계속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BH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 놓은 거 그대로 가져가야 되죠. 지금도 흐름이 나쁘지 않죠. 오를락 말랑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파이넴텍 10%가 아니지 30%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이 지금 파이넴텍이랑 BH랑 덕산네오룩스랑 도우인시스 4개를 총 다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지금 도우인시스도 매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4개 종목에 한 150만 원씩 해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50%가 아니고 50만 원 정도, 30%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부자입니다. 내부자예요. 루이킴님 반도체 내부자셨어요? 컨센 대비 매출이 많이 모자라다. 매출과 주가는 같이 가는 거 아니죠? 그쵸? 어느 종목인지 모르겠네. 일단 이번 컨센은 뭐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판 쪽에서 지금 가격 전가를 못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좀 있으니까 맞죠? 다음 분기쯤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분기 자체만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 그거를 우리가 뉴스로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내부자면 좋겠다. 내부자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파이넴텍 50만 원 정도 지금 채워져 있죠. 여기 매입 금액 50만 원 정도 30%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BH도 우리가 예전에 50만 원 정도 30% 들어가 있고 덕산네오룩스는 지금 60% 정도 들어가 있죠. 우리가 체크한 구역에서 한 번 더 내렸으니까. 그들은 호주가 그리울 거야. 가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호주 최고의 순간은 오! 하다 사자! 역시 사람들이죠. 화려한 음악 소리가 좋았어요. 아니, 저에겐 고요함이 최고였어요. 호주를 떠나는 모든 사람에겐 좋은 추억이 생기지. 여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야. 늘 그랬듯이. 뭘 망설이나요? 진짜 호주를 만날 시간. 그데이.
코끼리는 한 번 본 건 절대 잊지 않는다. 어떻게 있겠어. 늘 왼발부터 해주고 한절기엔 휴지에 묻혀 살지. 게다가 잠 못 드는 당신. 드디어 오늘이다. 이거 마시면 푹 잘 거예요. NH 농협생명 코리가 아주 작은 부분까지 기억하며 매일 당신을 챙겨줄게요. 생명 다해 사랑해. 평생 사랑받는 평생보험 사랑해. NH 농협생명. 또 기다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APR이라든지 아니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애들이 또 한두 달 뒤에 좋은 기회를 준다면 얘들도 또 매수를 같이 해서 꼭 반도체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매수를 같이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해서 이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브리핑은 끝났고 질문 있으실까요? 바이오는 너무 지금 변동성이 심하죠. 안 좋을 땐 안 좋고 좋을 땐 또 너무 좋고 맞죠. 그렇네요. 이러면 6월 말부터 아침 7시부터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증권사는 좋을 것 같아요. 증권사 애들은 또 수수료를 많이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국가도 뭐 세금 많이 받아 먹으니까 좋을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지 않을까요? 아침 7시에 다들 이제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뭐 출근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출근 준비 끝내고 8시에 책상에 앉았더니 갑자기 급락이 나와버렸네. 아침 7시 23분쯤에 급락이 나와버렸네. 그런 일이 이제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는 안 좋겠죠, 솔직히. 삶이 좀 피폐해지겠죠. 코인 하는 것처럼 삶이 좀 피폐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 반도체 가치하기를 통해서 모아가기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모아가기 연습이 끝나면 트레이딩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트레이딩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애들이 뭐 이런 거죠. 모아가기를 할 거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할 거면 이렇게 손절 라인 잡고 하는 거죠. 이제 같은 종목이지만 두 개 다 보여드릴 거죠. 앞으로는. 지금은 이 컨텐츠를 일단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트레이딩이랑 모아가기랑 둘 다 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아가기를 할 때는 앞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겁니다. 웅찬 아빠님, 오늘 그거 보시면,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저번 영상 보시면 더 채워 나가야 될지 아닐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 좋다는 게 이미 밝혀졌죠. 밝혀졌는데 주가가 바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타이밍이 되는 거죠. 모아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모아가기 타이밍이 이렇게 늦었으면 여기서는 트레이딩으로 전환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둘 다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둘 다 해봤더니 나는 모아가기가 훨씬 좋고 내가 잘하는 걸 알겠어. 둘 다 해봤더니 나는 트레이딩을 훨씬 재밌어 해. 둘 다 할 줄 아니까 그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됐죠? 이것도 얘기를 좀 드릴까요, 오늘? 이제 모아가기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가치 투자의 두 가지 방식 정도가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 종목이 좋다는 게 제대로 밝혀지기 전부터 그냥 들어간다 라는 방식이 있겠죠.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는 걸 나는 2, 3년 전에 이미 발견을 했어요. 그럼 2, 3년 전에 이미 그 논리가 완벽하다면
미리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하고 아니면 APR 같은 애들 APR이 만약에 요 자리를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 모니터에 잘 보이시나요? 이 자리를 미리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안 가요. 여러분들이 APR에 그 산업 리포트라든지 화장품 리포트나 기업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여기서도 좋은 말이 많아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단점은 뭐죠? 여기서 들어가면 장점은 이거죠. 한 번에 뭐 500%, 300%쯤은 먹을 수가 있죠. 아직 출발을 안 한 단계에서 내가 모아가기를 하기 때문에. 장점은 높은 수익률이죠. 장점은 높은 수익률. 정말 높은 수익률. 단점은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가치 투자의 두 가지 방식에서 첫 번째 방법은 아직 출발도 안 한 애들을 모아갈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 방식은 이 종목이 누구나가 좋다. 누구나가 좋다 보다는 이 종목이 너무 좋다 라는 게 밝혀진 이후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24년도 초에 전력 전기 쪽에서 크게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24년도) 2월달 3월달부터 갑자기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앞으로는 전력 설비가 미친 듯이 필요할 것이다. 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미친 듯이 잡아먹으니까 에너지 병목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전력 설비 공급 부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발표가 아니고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하면서 일진전기, 무슨 땡땡 전기만 붙으면 다 올라갔었죠. 그러면 일진전기를 여러분들이 24년도 전에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로 모아가기는 좀 힘들죠.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죠. 앞으로 전기 전선 쪽에서 병목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인사이트가 있는 상태만 여기서 모아갈 수 있죠.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실해졌죠. 맞나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르면 나는 놓쳤다 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미 좋은 게 밝혀진 상태로도 이런 차트들이 심심찮게 나와요. 생각보다 계속 올라가지 않고 이미 좋은 게 분명히 밝혀졌는데, 누구나가 봐도 좋은 게 밝혀졌는데 안 가는 애들이 종종 생겨요. 그것도 올라간 만큼 한 3분의 2까지 내려와 버려요. 그럼 얘들의 단점은 뭐죠? 이렇게 매매하면 1번에 비해서 단점이 뭐예요? 이렇게 매매하면 단점이 뭐예요? 단점, 장점 말고. 좋은 게 이미 밝혀진 상태로 접근하는 방식은. 단점은 수익률이 좀 적다, 맞죠? 이미 한번 올랐으니까 수익률이 좀 적죠. 장점은 뭐죠? 장점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미 좋은 게 밝혀졌거든. 수익률이 좀 적고 그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맞죠?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찾게 될 거야. 나는 어떤 산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모아가는 게 좋아 라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이게 좋은 게 밝혀지고 나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우리가 특강을 한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이 네모 박스에서 내가 접근을 한다는 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겠죠)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어떤 이슈로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원한다는 것만 알고 그냥 몇 년간 모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진짜 잘못 걸리면 3년 동안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한 템포 올라가서 이제 접근하겠다고 하면 2번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미 좋은 게 밝혀진 상태로 높은 자리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100% 200%를 한 번 더 먹을 수도 있죠. 운이 좋으면. 그래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이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이렇게 원전이 좋다라고 해서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도 사실은 원전이 좋다고 해서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또 내려와요. 신기하게도. 바로 안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우리의 기회가 되는 거죠. APR. 누가 봐도 좋죠. APR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화장품에서 APR 이거 안 좋다. 나중에는 돈 못 벌 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없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쵸?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이미 좋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너무 위에서 이렇게 될 때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럼 우주항공 쪽에 뭐 예를 들면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아니면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애들이 여기서 바로 크게 올라버리면 뭐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회가 되겠죠. 우주항공은 이제 앞으로 먹거리가 꽤 있으니까. 이미 좋다는 게 밝혀졌나요? 아직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인데 이미 좋다는 게 밝혀졌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주항공은 이번 뉴스를 통해서 이게 충분한 먹거리가 된다라는 힘을 보여줬죠. 그럼 이제 시작이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두면 지금 당장에는 매매를 안 하더라도 기회가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뒤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3개월에서 6개월 뒤가 중요한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게 에코프로 차트예요. 2021년도 2년도에 2차 전지 안 좋다는 사람 있었어요? 아무도 없죠. 이미 좋은 게 밝혀졌죠. 여기서. 좋은 게 밝혀지기 전에도 살 수도 있지만 그건 꽤나 어려운 일이고 시간은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 하지만 200%, 300%, 400%를 더 먹을 수 있다. 근데 좋은 게 이미 밝혀졌다. 밝혀지면 보통은 자리를 안 주죠. 보통은 여기서 위에서 막 놀다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많이 모아 나갈 수는 없지만 꽤나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다 팔고 나가죠. 오히려. 그럼 이제 시간을 좀 주고 기다리다 보면 이것도 빨리 안 가죠. 6개월, 7개월 기다려야 돼요. 바로 가는 게 없어요. 이 인내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친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좋은 게 밝혀진 게 여기인데도 사람들은 이게 끝인 줄 안다고요.
좋은 게 바로 안 가고 내려올 때가 있다. 종종 있다. 이 종종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돼요. 종종 있는 기회들. 그럼 앞으로 종종 있는 기회들이 어디서 생길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디서 생길까요? 일단 반도체죠. 반도체 지금 하고 있고 맞죠? 우리가 하고 있고 뭐 우주항공 쪽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료 소멸을 구별을 하려면 결국 많이 읽어야 돼요.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계속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속성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아예 그렇진 않아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얘가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를 판단할 때는 차트가 필요가 없어요. 이 산업 자체가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전력기기, 변압기 한번 크게 올랐죠. 근데도 계속 오르죠. 왜? 계속 돈 잘 벌 거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뭐 전력 쪽 맞죠? 전력기기 쪽. 그다음 방산 쪽도 가능하겠죠. 러우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2차) 전지라기보단 ESS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도 될 수 있겠다 맞죠? 그 다음에 로봇, 피지컬 AI 맞죠? 피지컬 AI도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얘들을 정리를 미리 해둬야 되죠? 피지컬 AI도 이제 시작이니까. 맞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피지컬 AI가 이제 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도 한 6개월 뒤에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 6개월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겠죠. 그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안 쳐다보겠죠. 근데 우리는 쳐다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돈이 된다는 원리를 깨우쳐야 되죠. 로보티즈. 로봇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가 로봇이 처음 급등했을 때가 여기에요. 21년도 12월 달. 이때 삼성전자가 로봇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모멘텀이 한번 생기면서 올랐어요. 그럼 그 뒤로 나는 이 로봇 테마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몇 년 기다리다 보면 로봇 테마는 가.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야. 맞죠? 그러면 그냥 뭐 저가에서 계속 모아가기만 하다 보면 이게 몇 년이 걸리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몇 년 동안 기다릴지 말지는 자기 실력에 달린 거고 또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는 공부를 해야 되고 맞죠. 여기선 사실은 테마주에 가까웠죠. 테마주에 가까웠죠 이제 여기서는. 근데 이제는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생겨날 수도 있죠. 이제부터는 진짜 돈을 버는 로봇 기업들이 생겨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왔으니까. 그럼 그런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미리 봐놓고 내려오면 한 6개월 기다려야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모아두면 알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싫다. 그럼 전부 다 이제 트레이딩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오면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하고 요거 나오면 잘라낸다 라는 마음으로 진입해서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만 먹고 나와도 되죠. 여기서 종가 매수 잘하면 6, 7% 금방 나오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좋은 게 나왔을 때 체크해두고 기회가 오는 애들만 체크한다. 그리고 한 6개월 기다리다 보면 크게 올라간다. 물론 아주 쉽진 않아요. 산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종목 그 안에서 대장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리포트 많이 읽어야 되고 그걸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특강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종 내 예수금의 한 5%, 10%만 가지고 트레이딩도 가끔 해나가면서 그렇게 계속 굴러가는 거죠. 이 계좌가. 됐나요? 자,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또 1시간이 지났네요. 일찍 하니까 좋다 맞죠?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양 디지텍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종종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데 팔면 돼요, 안 돼요? 한양 디지텍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면 될까 안 될까요? 팔면 돼요? 팔면 될까 안 될까? 전 답변은 안 드렸어요. 알겠죠? 대충 답변의 뉘앙스는 아시겠죠? 나 진짜 쫄린다 하시는 분들은 파세요. 알겠죠? 40% 그쵸? 지금 한 30-40% 나와야 되죠? 잘 모아가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30% 넘게 되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사신 분들은 한 30% 이상은 돼야 돼요. 한 35%, 6%쯤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너무 쫄린다 하면 그냥 파시고 난 좀 한번 기다려보고 싶다. 이번에 반도체 랠리를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알겠죠? 우린 되게 좋은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좋은 자리에서 안 잡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본전 좀 올 듯 말 듯 하면 팔아줘야 되는데 좋은 자리에서 잡았을 때는 팔아줘야 된다. ESS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부각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전부 다 지금 ESS로 피벗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ESS만 하는 기업들을 잘 골랐고 일단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이제 질문이 없겠죠?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끝났네요. 고생하셨고 여기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